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분위기가 다르죠. 네, 일단 여기는 학생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귀가를 한 상태고요. 아침에 찍었던 그 특강 수업이 제가 생각했을 때 영 마음에 들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좀 보완을 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학생들 다 귀가하고 난 다음에 남아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강의식으로 오늘 촬영을 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굳이 마스크를 쓰고 있을 이유가 없어서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일단 수열이라는 것을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 수원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대단원이죠. 수열이라는 단원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학습하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리고 수열의 합, 그 다음에 뭐 귀납적 정의, 귀납법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쭉 순차적으로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할 예정이냐? 가장 기본적인 수열이라고 할 수 있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해서 학습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불리우는 개념과 그다음 그들 수열의 합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볼 예정이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수업이죠. 내일 아침에 진행되는 특강 수업에서는 수열의 합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더 심도 깊게 다룰 예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수열의 합을 공부하면은 수열의 합과 수열의 일반항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밀도 있는 학습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수열의 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 그다음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새로운 기호를 또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수열의 합 단원이 완전히 다 끝까지 끝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내일은 이제 그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올라오는 특강 수업의 내용도 이제 어느 정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학습 계획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미리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수의 나열이에요. 그러니까 수를 그냥 나열한 것을 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근데 뭐 불규칙하게 나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뭐 의미와 가치가 딱히 있진 않을 테니까요. 이 수열이라고 하면 어느 규칙성을 갖고서 나열되어 있는 이제 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의 나열은 뭐 규칙성이 있는 수의 나열이요. 1, 2, 3, 4, 점점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수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뭐 또는 2, 4, 6, 8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2, 4, 8, 16 이것도 역시 수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2, 3, 5, 7, 11 점점점 무슨 규칙인지 보이시나요? 뭐 여기는 차이가 1이고 여기는 차이가 2고 2고 갑자기 4로 늘어나고 좀 아리송하실 수도 있는데 소수를 나열한 겁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소수를 나열하는 이런 엄연한 규칙성이 있죠. 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수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 1, 2, 그 다음 3, 그 다음 5, 점점점 여기 앞에 있는 두 개를 더한 것이 이렇게, 앞에 있는 두 개를 더한 것이 이렇게, 앞에 있는 두 개를 더한 것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수열도 당연히 엄연한 규칙성이 있는 수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수열들을 오늘 다 공부할 건 아니고요. 이처럼 차이가 일정한 경우의 수열 이런 것들처럼요. 그런 수열과 그 다음에 1대2, 1대2, 1대2 혹은 2배, 2배, 2배 이렇게 차이가 일정한 수열과 그들 항들 사이에 비가 일정한 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수열에 대해서 일반항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볼 것이고 그 다음 그 수열의 합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이때 이런 각각의 숫자들을 이 수열에서 이 각각의 숫자들을 항이라고 부를 것이고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을 첫째 항, 두 번째 나오는 것을 둘째 항, 세 번째 나오는 것은 당연히 셋째 항 이렇게 불러주겠죠, 그렇죠? 열 번째 나오는 것은 열 번째 항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것을 수학적인 어떤 기호로 좀 표현을 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생기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느냐? A1, A2,
A3, A4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A1, A2, A3, A4라고 쭉 표현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수열의 n번째 항, 즉 일반적인 어떤 규칙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항을 뜻하는 거겠죠. 일반적인 일반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AN이라고 표현을 할 것이고요. 이 AN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수열의 규칙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수열의 몇 번째 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걸 보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수열이라는 것은 수의 나열이다. 보통 이렇게 규칙성이 있는 수의 나열을 지칭한다. 자,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항은 A1, 두 번째 항은 A2, 세 번째 항은 A3, 네 번째 항은 A4라고 수학적으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리고 n번째 항에 누가 나올지 지금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유추가 가능하긴 하겠지만 아직은 모르니까 일단 블랭크로 놓을게요. 어쨌든 n번째 항에 무엇이 나오는데 그 아이를 우리가 AN이라고 표현을 할 것이고 그 AN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수열의 규칙성을 아무래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그 AN이라는 것을 이용한 이제 표현 방식, AN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뭐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3, 5, 7, 9, 점점점.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 수열에서 세 번째 항은 무엇일까요? 네, 당연히 실이겠죠? 자, 그럼 A4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얘는 네 번째 항이라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9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항은 무엇일까요? 예측이 가능한가요? 네, 계속 2씩 커지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다섯 번째 항은 11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일반항을 AN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 내용도 이제 빼먹을 뻔했네. 이 AN이라는 것을 일반항으로 갖고 있는 이 수열, 이것을 어떤 하나의 집합으로 좀 인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집합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집합기호를 사용하죠. AN이라고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 수의 나열 전체를 다 지칭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AN이라는 것은 오직 이 n번째 등장하는 그 항을 지칭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과 이것을 그렇게 헷갈려 하지는 않으실 텐데 어쨌든 각각의 의미는 그렇게 분명하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블 기준으로 어디까지 우리가 학습을 해봤냐면요. 343페이지까지 학습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그젠플 두 개를 한번 같이 풀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이그젠플 1, 3, 5, 7, 9. 자, 여기에서 제 3항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 5가 되겠죠. 제 5항은요? 네, 당연히 9가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그젠플 밑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볼까요? 자,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6분의 5, 점점점. 자, 어떤 규칙대로 나열되어 있는지 보이세요? 네, 첫 번째 2분의 1, 두 번째 3분의 2, 그 다음 세 번째 4분의 3. 아, 분모도 분자도 계속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처음 항이 2분의 1이고요. 두 번째 항이 3분의 2고 세 번째 항이 4분의 3. 점점점. 자, 그렇다면은 이 규칙대로 나열됐을 때 10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 항 번호와 여기 나와 있는 이 분자가 서로 어떻습니까? 똑같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서로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10번째 항은 분자가 10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분모는 어떻게 될까요? 분모는 항상 분자보다 1만큼 더 크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분모가 11이 되겠구나. 아, 10번장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n번장도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어요. 자, 첫 번장, 두 번장, 세 번장, 10번장, 10번장이니까 분자에다 10, 그다음 분모에는 그것보다 하나만큼 더 큰 11을 써놨듯이 당연히 n번장은 분자에다가 n, 그다음 분모에는 n 플러스 1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 수열의 일반항 AN이라는 것은 n 플러스 1분의 n이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열을 내가 이 집단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AN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AN 이렇게 써주시든지 아니면 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그것이 바로 이 수열을 이 집단 전체를 다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해볼 수 있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그샘플 보겠습니다. 자, 수열 AN의 일반항 AN이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일 때 우리는 이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AN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지금처럼 n 플러스 1분의 n이라고 나와있든 아니면 2n 플러스 3이라고 나와있든 n제곱이라고 나와있든 어쨌든 첫 번째 항은 당연히 그 n이 1일 때의 항일 것이고 두 번째 항은 그 n이 2일 때 항일 것이고 열 번째 항은 그 n이 10일 때의 항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AN이 얼마다, AN이 어떤 n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확정된다면 그럼 당연히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첫 번째 항부터 쭉 원하는 항들은 모두 다 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그샘플이죠. 세 번째 이그샘플에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거 도대체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실 수열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함수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해 주기 위함이냐면요. n이라는 값이 정해지면, 즉 한마디로 항의 번호가 정해지면이라는 소리겠죠. 항의 번호가 정해지면 그 항의 값이 결정되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 하면 우리가 당연히 이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함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함수 관계가 성립된다라는 것이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몇 번째 항이 반드시 이렇게 존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함수의 정의, 함수의 조건을 부합하는 상황일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열은 분명히 몇 번장에 어떤 항이 반드시, 몇 번장에 어떤 항이 반드시, 몇 번장에 어떤 값이 반드시 이렇게 1대1로 대응이 되는 그런 구조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열을 전부 다 n에 대한 함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an을 가지고 내가 n에다가 적절한 숫자를 대입해 줌으로써 우리가 여기에서 그 정확한 항의 값을 그래서 뭐 3번장이든 10번장이든 뭐 100만 번장이든 그 항의 값을 정확히 구해낼 수 있다라는 어떤 뭐랄까 근간이 될 수 있는 그 원리를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요. 그냥 결론은 뭐냐? AN을 알고 있으면 내가 그걸 이용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무엇이다? 이 n의 값에 따라서 AN이 갖고 있는 값이 반드시 하나가 대응이 되는 하나가 즉 여러 개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하나가 대응되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함수로 인식할 수 있고 즉 A1, A2, A3 이런 것들을 구할 수, 계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아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건 크게 의미 부여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네. 그냥 이 결론만 알고 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45페이지 기준으로 등차 수열을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요. 이미 이 이름에서부터 얘는 이제 어떤 수열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그 뉘앙스를 좀 풀풀 풍기고 있어요. 자, 등이라는 것은 같을 등자를 씁니다. 즉, 우리가 뭔가가 지금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차이라는 것은, 이 차라는 것은 차이를 뜻해요. 네. 수열은 뭐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었던 수열이고요. 자,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차이가 같은 수열을 뜻합니다. 당연히 어떤 수열들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1, 2, 3, 4, 점점점 이렇게 나가는 그들 사이의 차이가 지금처럼 1로 유지가 되는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같은 그런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또 마찬가지로 2부터 시작해서 뭐 7, 그 다음에 12, 17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음 스타트가 꼭 1일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 그 차이가 꼭 1일 필요도 없습니다. 2, 7, 5만큼 차이가 나죠? 5만큼 차이가 나고 또 5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그들의 차이가 서로 같기만 하다면 그것은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얘네들은 우리 기존에 앞에서 배웠죠? 모든 수열은 첫 번째 항을 이제 A1, 두 번째 항을 A2, 세 번째 항을 A3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이제 얘를 A1, 얘를 A2, 얘를 A3, 얘를 A4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이 2라는 것과 7, 12, 17이라는 것이 계속 5만큼 고정된 차이를 갖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으니 이 A2라는 것 대신에 A1 더하기 5라고 쓸 수 있고 A3 대신에 A1 더하기 5 더하기 5라고 쓸 수 있고 이 A4 대신에 A1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좀 곱셈식으로 단순화시켜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A1 더하기 5 곱하기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이 친구는 A1 더하기 5 곱하기 2라고 쓸 수 있고, 이 친구는 A1 더하기 5 곱하기 3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친구는 뭐 A1이고 거기에다가 5를 몇 개를 더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다음의 항들을 계속 말을 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만 더 일반화시켜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녀석은 이제 A1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보통 우리가 수학에서는 이 수열에서 첫 번째 항을 A라고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A2, 지금은 이 차이가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 차이를 나타내는 이 수학적 기호로서 어떤 문자를 사용할 거냐면요, 여기서 차이, 영어식 표현으로 차이는 difference죠. 그렇죠? 그래서 difference의 앞글자 D를 따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공차라고 해요. 공통된 차이, 알겠죠? 그래서 공차라는 것을 D라는 문자로 표현해서 쓰기로 약속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A 플러스 D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 A3라는 녀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A 플러스 2D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A4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당연히 A 플러스 3D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규칙대로 쭉 나가다 보면 당연히 10번째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10번째. 네, 맞습니다. A 플러스 9D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제일 궁금한 거는 이러한 일반적인 항들이 아니라 저기 n번째에서 나오는 그 n번째 항, 즉 일반 항에 대해서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그래서 그 AN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녀석은 A였고요. 두 번째 녀석은 D를 한 번 더 했어요. 세 번째 녀석은 D를 두 번 더 했고요. 네 번째 녀석은 D를 세 번 더 했습니다. 10번째 녀석은 D를 9번 더 했고요. 그럼 n번째 녀석은 D를 몇 번 더 하겠어요? 네, 그 항번호보다 하나가 적은 것만큼 D가 더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 A 플러스 n-1 D라고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등차 수열은 일반항이라고 불리우는 AN이라는 것을 첫 번째 항에다가 n-1개의 D를 더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이것으로부터 직관적으로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A1이라는 것은 A죠, 그렇죠? 0처럼 있네. 네, A죠. A2라는 것은 A1 더하기 D라고 쓸 수 있습니다. A3라는 것은 A2 더하기 D라고 쓸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각각의 항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를 점점점 계속 이어나가서 n번째 항까지 한번 같은 방식대로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왼쪽에는요, A1부터 AN까지 나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이제 A부터 AN-1 더하기 D까지 나열되어 있어요. 자, 이때 이 양변을 싹 다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변을 싹 다 더해 보면요, 이 좌변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A1부터 AN까지 나와요. 우변은요, A1부터 AN-1에다가 A 하나에 D가 요만큼 더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양측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A1부터 AN-1까지입니다. 요 녀석이 공통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양변에다가 이 공통으로 존재하는 부분은 다 빼서 결국 남아있는 거를 정리를 해준다면 당연히 좌변은 AN, 요거 하나밖에 안 남죠? 우변에는요, A 하나에다가 D가 여러 개가 남게 됩니다. 자, 그럼 이 D가 여기에 이제 모두 몇 개가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조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A1, A2, 점점점 AN-1. 자, 그럼 모두 D가 몇 개가 있겠어? 이 A1, A2, AN-1. 당연히 N-1개가 써져 있으니까 D도 N-1개가 써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AN이라는 것은 A, 요거 하나에다가 더할 겁니다. 무엇을? N-1개의 D를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아까처럼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나 아니면 지금처럼 이제 형식적으로 증명하듯이 그렇게 이해를 하나 어쨌든 AN이라는 건 A 플러스 N-1D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방법이 첫 번째 방법보다 조금 더 잘 와닿지가 않겠지만 이 방법을 굳이 사용한 이유는요. 사실 두 단원 뒤에서 학습할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조금 의식하고서 미리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때 가서 되게 자주 써먹을 아이디어거든요. 지금 당장은 이게 그렇게 막 필요해 보이진 않겠지만 도대체가 왜 저렇게 복잡하게 가나 싶을 수 있겠지만 이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귀납적 정의를 공부를 할 때 그때 일반항을 구하는 상황에서 제법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미리 좀 설명을 해드려 봤어요. 네. 뭐 사실 첫 번째 그 내용으로 등차 수열을 일반항 유도하면은 그냥 장땡이긴 합니다. 네. 그 아이디어만 갖고 계셔도 충분하긴 한데 우리는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등차 수열의 일반항까지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AN이라는 것은 A 플러스 N-1D라고. 이때 A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네, 첫째 항을 이제 A1이라고 매번 쓰는 것이 귀찮아서 이제 A라고 바꿔서 썼다. 그다음 여기서 말하는 D는 뭘 의미한다고요? 네, 등차 수열에서 계속 일정하게 반복되는 그러한 항들 사이의 차이. 그것을 우리가 D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럼 왜 여기가 N-1D였어요? 첫 번째 항은 A였고 두 번째 항은 D를 하나 더했고 세 번째 항은 D를 두 개 더했고 네 번째 항은 D를 세 개 더했으면 당연히 N번째 항은 D를 N-1개를 더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N-1D가 더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베스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까지 구해봤으니까 등차 수열에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문제를 풀 때 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 34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간단하게 보시면요. 그 왼쪽에 나와 있었던 이야기들이 이제 왼쪽 오른쪽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네, 어쨌든 이 이야기가 우리가 아까 전 직관적으로 봤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제 이 아래쪽에도 소개가 되어 있고요. 네, 이거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죠. 자, 수열 5,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점점점. 이것은 일반항이 무엇이냐? 네, 5, 2, 마이너스 1, 그다음 마이너스 4, 점점점. 자, 당연히 여기서 첫째 항이 뭐예요? 네, 5죠. 자, 공차가 뭡니까? 공차는 이제 계속 반복되는 차이가 공차라고 했죠. 3이요? 아니에요. 3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에서 더할 거예요. 무엇을? n-1개의 무엇을? 네, 공차 마이너스 3. 이것이 AN일 겁니다. 네, 우리가 이 공식 배웠으니까 그거 그대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사실 제 성격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공식을 무턱대고 활용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나는 이 공식을 이용을 할 때 계속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가 당연히 이렇게 항번호의 차이만큼 더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은근슬쩍 되게 중요한 얘기했는데 항번호의 차이만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보세요. 얘 첫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이고 세 번째 항이고 네 번째 항이죠. 자,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번호의 차이는 1입니다. 항번호의 차이가 1이었기 때문에 그들 사이의 간격 역시도 1개예요. 그럼 공차가 당연히 몇 개가 더해지겠어요? 1개가 더해지겠죠? 자,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은 항번호의 차이가 2입니다.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니까요. 당연히 항번호의 차이는 2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의 간격도 2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럼 당연히 공차가 2번 더해지겠죠. 자, 그럼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항번호의 차이가 3이에요. 자, 3만큼 항번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들의 간격도 3개가 될 겁니다. 그럼 그들의 간격이 3개가 되니까 당연히 공차는 3번 더해지겠죠. 자, 그러면 n번째 항이 있어요. n번째 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n번째 항이 있을 때 그 n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은 항번호의 차이가 몇이 나와요? n-1이 나오겠죠. 아니, n번째랑 첫 번째니까 당연히 n-1이겠지. 그럼 그 n-1만큼의 항번호의 차이만큼 우리는 그 간격의 개수가 n-1개가 될 거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격이 n-1개니까 당연히 공차가 몇 번 더해지겠어요? 네, n-1번 더해지겠죠. 따라서 이렇게 써주는 게 타당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항번호의 차이로 접근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점이 있느냐? 첫 번째 항부터 제시가 되지 않았을 때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예컨대 어떤 문제냐? 이건 지금 제가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이그샘플이 아닙니다.
자, A3, A3가 5다. 그 다음에 A4, 이 친구가 7이다. 자, 그러면은 이때 A에는 무엇입니까? 자, 일단 지금 여기에서 공차가 얼마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공차는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AN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할 거냐면요. 3부터 n까지든 4부터 n까지든 한 번호의 차이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4부터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로 위에 있으니까. 자, 4부터 n까지 이 한 번호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뺄셈만 해주시면 돼요. n에서 4를 빼 n 빼기 4만큼 차이가 발생하고 있죠. 한 번호의 차이예요. 한 번호의 차이. 다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한 번호끼리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 n-4가 한 번호의 차이라면 당연히 간격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네, n-4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d가 당연히 몇 번 더해지겠어요? 네, n-4번 더해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뭐가 써질 것이냐? 7이라는 그 숫자에다가 더해줄 거예요. d를 몇 번을, 네, 한 번의 차이만큼 n-4번만큼 d를 더해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해주시면은 an이 한 번에 나와요. 괜히 이 an을 구하겠다고 a를 구하러 떠나지 마십시오. 즉 무슨 얘기냐? 이 d가 2가 나왔는데 이 a3라는 건 a 플러스 2d죠. 네, 그렇기 때문에 d가 2니까 얘는 4일 것이고 a는 1일 것이고, a도 구했고 d도 구했으니까 이 an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1 플러스 왜 a가 1이었으니까 1 플러스 n-1 곱하기 2를 써야 되겠다라고 굳이 이거를 구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 결과가 똑같습니까? 당연하죠. 뭐 확인할 필요도 없죠. 자, 2n-2에다가 1 더하니까 얘는 당연히 2n-1이 될 것이고요. 자, 이 친구도 2n-8에다가 7 더하는 거니까 2n-1이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굳이 a를 구할 필요가 없을 때는 이 an을 구하는 상황에서 a를 구할 필요가 없을 때는 구하지 않고 그대로 진입한다. 어떻게? 한 번호의 차이를 이용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외워두신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생각하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유도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유도하는 과정을 배운 이유가 사실 이러한 센스 있는 좀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유도 과정을 공부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것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해서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 유도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러한 기발한 생각을 해낼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남들보다 훨씬 더 비효율적이게 풀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시간대로 충나죠. 그럼 경쟁력이 그만큼 처지는 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단순히 이 공식을 외워서 AN을 구했다라고 좋아하지는 마실 것. 이렇게 A를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친구들은 n-4번 D를 더하면 되겠네 라고서 바로 밑에 있는 식을 써주면서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이 문제를 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문제를 직접 우리가 좀 이따 풀면서 더 상세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차 중앙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등차 중앙. 자, 등차 중앙이 무엇이냐면 괜히 지웠다. 이거 예시로 좀 한 번 더 사용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B, C 이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 간격과 이 간격이 일정한 거겠죠, 그렇죠? 그 간격을 D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매우 직관적으로 다음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얘네 두 개의 중간값이네. 중간값이라는 것은 평균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A랑 C라는 것의 평균을 구하면 그것이 B가 될 거라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A 더하기 C라는 것은 B의 2배다.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근데 또 내가 너무 이렇게 또 직관적으로만 얘기하면은 또 서러우실 수도 있으니까 뭐 이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A라는 것은 B에서 D를 뺀 거죠. C라는 것은 B에다가 D를 더한 겁니다. 그러면 B에서 D를 뺀 것과 B에서 D를 더한 것을 더하면 이 D만큼 D만큼 이제 적은 것과 D만큼 많은 것이 서로 쌤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더해주면요 2B가 돼요. 얘는 A 더하기 C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썼었던 유도했었던 A 더하기 C는 2B가 된다라는 그 식을 다시 한번 여기서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생각이냐? 예를 들어서 A5가 7이고요. A9가 13이라고 합시다. 너무 쉽나요? 아니다. 뭐 이 숫자 괜찮네. A9는 13. 자, 이때 A 뭐 예를 들어 13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A13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가지고 D도 구하고요. 뭐 A도 구하고 뭐 일반항 구해가지고 A13을 구해내는 방법을 쓰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저렇게 구해볼까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직접 경험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A5는 A 플러스 4D입니다. A9는요 A 플러스 8D고요. 그럼 당연히 밑에서 위를 빼주게 되면요 4D가 나와요. 근데 그건 13에서 7을 뺀 6이 될 겁니다. 그럼 D는요 벌써부터 재수없어. 2분의 3 분수가 나오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D라는 것에다가 4를 곱해서 6이라는 결과를 뽑아내고 A를 구해내면요 A의 값은 얼마? 1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건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AN이라는 것을 한번 구해볼까요? AN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1에다가 더할 거예요. 무엇을? D를 몇 개를? N-1개를 2분의 3 이렇게 쓰도록 합시다. 뭐 저거는 굳이 전개 가지고 막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건 너무나 과장이니까 우리 바로 A13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13을 N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죠. A13 그리고 이제 1 플러스 13 대입하니까 이거 12 곱하기 2분의 3 따라서 6, 3, 18 하니까 얼마입니까? 1에다가 18 더해서 얼마죠? 19. 네, 19가 정답이 되게 된다. 일단 정답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야속한 거야. 차라리 정답이라도 안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안 쓸 텐데 정답이 나와서 또 맞아요. 또 이게. 와,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야. 그냥 차라리 이게 틀렸으면은 방법이 잘못됐나?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되나? 차라리 이럴 텐데 시간 많이 써서 정답을 써서 결국 채점했더니 맞아. 그러니까 기쁜 거야.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여기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스스로 짓밟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항상 여러분들 이 수열은요, 이게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냐면 규칙. 수열은 기본적으로 규칙이거든요. 어떻게든 규칙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숫자들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뭔가 의도가 있게 숫자가 적힌 경우들도 제법 많습니다. 야, 너 이거 규칙 발견했냐? 이러한 취지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항상 꼼꼼히 좀 체크를 해주는 습관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이거 항번호의 차이가 계속 어때요? 일정하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항번호의 차이가 4로 일정하다는 것은 그들 사이의 간격이 서로 어떻다는 거죠? 같다는 거죠. 그들 사이의 간격이 같다는 것은요, 얘네 세 개가 서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소리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서 실컷 얘기했었던 등차 중앙이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그냥 좋은 아이디어를 이용해가지고 이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등차 중앙을 배운 바로 직후니까 그거 이용해서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5, 9, 13. 항번호 차이가 일정하네? 오케이. 그럼 너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거야. 즉, 이 녀석의 2배가 얘랑 얘의 합과 똑같을 것이다. 7 더하기 x가 13의 2배 26과 똑같을 것이다. 따라서 x의 값은 얼마다? 26에서 7을 뺀 19다. 오케이, 너는 19가 되겠구나. 적어도 얘보단 낫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푼다고 해서 좋아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차라리 안 읽었으면 시간이라도 아꼈겠죠. 근데 괜히 읽어가지고 시간만 낭비한 거야. 맞았잖아요. 맞은 게 뭔 상관입니까? 결국 이 문제로 다른 문제들을 놓친다면 그거야말로 손해인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최대한 효율적이고 최대한 빠르고 최대한 안정적이고 최대한 완벽하게 최선의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는가? 이 생각을 언제나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단어에서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치만 수열이라는 파트에서는 그런 생각을 소홀히 하면 할수록 경쟁력에선
엄청나게 압도적인 차이가 날 겁니다. 이것만큼은 꼭 명심해 주세요. 자, 그럼 또 다른 표현으로는 또 다른 방식으로는 또 뭐가 있을까? 자, 아까 뭐 등차 중앙이랑 결국 뭐랄까 흐름은 전체적으로 비슷하긴 한데 내가 아까부터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항번호 차이, 항번호 차이, 항번호 차이잖아요. 그렇죠? 자, 항번호 차이가 지금 4야. 항번호 차이가 또 4야. 아, 그러면 이 사이의 간격의 개수랑 이 사이의 간격의 개수가 똑같은데 당연히 이 수의 차이랑 이 수의 차이가 서로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같겠죠. 7에서 13까지 얼마나 커졌어? 6만큼 커졌죠? 그럼 13부터 또 얼마나 커져야 되겠어? 6만큼 커져야 되겠죠? 답은 그래서 19가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요. 아까 그 등차 중앙의 아이디어랑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그렇지만 굳이 등차 중앙 이렇게 형식적으로 막 뭔가 목매가지고 막 문제 풀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5, 9, 14 항번호 차이가 4씩 나네? 그럼 그들의 간격은 똑같겠네 라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단순한 그런 간단한 아이디어와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면 훨씬 더 에너지와 시간이 절약되겠죠.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다른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346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념 확장하기 파트는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면 지금처럼 n에 대한 1차식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념 확장하기인가요? 네, 개념 확장하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어떤 일반항이 1차식이었다. n에 대한 1차식이었다. 그러면 이건 등차 수열인가? 라는 걸 한 번쯤 의심해봐라 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를 쭉 풀어보다 보면은 어련히 알아서 그렇게들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n의 값이 하나씩 커짐에 따라서 그 항의 값이 점점 몇 개씩 커지고 있죠? 네. 예를 들어서 an이라는 것이 3n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해보세요. n이 하나씩 커짐에 따라서 an의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3씩 커지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n 항번호가 항번호가 하나씩 커짐에 따라서 이 항의 값이 3씩 커지니까 등차 수열이겠구나. 공차가 얼마인? 3인.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면은 굳이 여기에서 자 AN이 1차식이면은 얘는 등차 수열입니다. 아 그렇구나. 자 여기에서 N의 개수가 곧 공차일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면서 당연히 이 N이라는 것에 3이 곱해져 있어. 그럼 N이 하나씩 커짐에 따라 항은 값이 3씩 계속 커지겠네. 아 그러면은 이거는 등차 수열이겠구나. 공차는 바로 그 3이겠구나. 이런 정도의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확장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그런 거구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뒤에 또 개념 확장하기가 나와요. 요거는 조화수열이라고 불리우는 것인데 조화수열이 별거는 아니고요. 역수를 했을 때 어떤 수가 나열되어 있어요. 어떤 수가 나열되어 있는데 뭘 생각해 볼까요? 2분의 1, 4분의 1, 6분의 1, 8분의 1 점점점. 자, 수가 나열되어 있는데 뭔가 조금 등차 수열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등차 수열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묘하게 드는 그런 수열이 있죠. 네. 이 등차 수열은 확실히 아니에요. 그렇죠? 얘네들의 차이랑 얘네들의 차이랑 얘네들의 차이가 일정하진 않으니까. 근데 이 분모가 각각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계속 뭔가 좀 찝찝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수열들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게 바로 조화수열. 물론 다른 이유가 있어요. 조화수열이라는 것을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이 과정은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수열이 조화수열이구나. 어떤 수열? 이것을 역수로 바꿔보세요. 2, 4, 6 8, 이렇게 역수로 바꿨을 때 생기는 그 수열이 등차 수열인 경우 그때 그 수열을 우리가 조화 수열이라고 부른다 라는 것만 그냥 알아만 두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348페이지 개념 확장하기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이기셈표 보시면은 2분의 1, 5분의 1, 8분의 1, 11분의 1 뭔가 묘하게 기분 나쁘게 등차 수열인 것 같아 보이는 녀석이 있어요. 근데 등차 수열은 아닌 그러한 녀석들 역수로 다 바꿔보자. 그랬을 때 생기는 수열은 2, 5, 8, 11 이런 수열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화 수열이구나. 역수로 바꿨을 때 등차 수열이 성립되니까 그럼 얘는 조화 수열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의 일반항을 구하는 것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얘의 일반항만 잘 구하실 수만 있으면 일반항이 뭡니까? 첫 번째 항이 2고 두 번째 항이 4고 세 번째 항이 6이고 네 번째 항이 8이면
뭐 눈치밥으로도 당연히 n번째는 2n이겠죠. 그럼 당연히 요거를 다시 도로 뒤집어 버린 게 이 수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n분의 1 그것이 바로 이 조화 수열의 일반항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 패스. 이거 샘플도 간단히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개념 콕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것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뭐 6개나 있네. 자, 일단 첫 번째. 일반항이 AN인 다음과 같은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4항까지 구하라. 자, 1번, 2번, 3번, 4번 다 뭐 하면 됩니까? 네, 1, 2, 3, 4 이거 하나씩 다 대입해가지고 일일이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A1은 첫 번째 거. 네, A1은 3이 되겠죠. 네, A2는 2를 대입하니까 7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또 3 대입하니까 11, 그 다음에 4 대입하니까 15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2번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3번, 4번 다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 자, 1, 4, 7, 10, 13 자, 딱 보니까 차이가 일정하네요. 오케이. 차이가 일정하니까 얘는 등차 수열일 것이다. 등차 수열이니까 당연히 얘는 첫째 항과 뭐였지 근데? 1, 4, 7, 10, 13 자, 우리가 뭐만 알면 돼요? 첫째 항과 그들 사이의 차이가 3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럼 일반 AN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AN은 첫 번째 항과 n-1 곱하기 공차를 곱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그래서 이제 뭐 계산해 주시면 뭐 3n-2가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들의 계산 능력을 뭐 아주 엄청나게 100% 신뢰한다면 굳이 검사는 안 해도 되겠지만 한번 대입해 보세요. 뭐 두 번째 항이 4가 나오는지 n에다가 2를 대입해 보는 거야. 그래서 6 빼기 2, 4 나오는 거 확인하고 오케이 넘어가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20, 18, 16, 14, 12 마찬가지죠. AN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20 첫째 항 20 아닙니까? 20에다가 더 할 거예요. 몇 n-1 곱하기 자, 여기서 여러분들 2라고 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2입니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n 플러스 2에다가 20을 더하는 거니까 22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3번 일반항이 AN 4n-2인 그 수열은 등차 수열임을 보이고 이 수열의 공차를 구하라. 등차 수열임을 보이라. 공차가 있는 그런 수열임을 보이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열은 K번째 항을 그다음 K 플러스 1번째 항을 각각 구해보는 것으로 해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4n-2에다가 내가 K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즉 A, K, K번째 항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그럼 4K 마이너스 2죠. 자, A, K 플러스 1 이건 어떨까요? 이거는 4K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계산해보시면은 4K 플러스 2가 되겠네요. 2와 2와의 차이는 결국 얼마가 나죠? 네,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4가 나온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얘는 등차 수열일 것이다. 공차가 4로 일정한 등차 수열이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다음 내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A랑 B의 값을 구하라. 당연히 3과 15의 사이에 A가 있으니까 3과 15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A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 A랑 15가 나와 있으니까 그들 사이의 차이를 이용해 B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를 구해주시면은 이게 3과 15 더해서 18 나누기를 하면 9 9랑 15의 차이는 6이었으니까 당연히 15에다가 6 더하면 B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9랑 B를 더한 것에 나누기 1을 한 것이 15가 된다 이렇게 이제 쓰거나 그러지는 마시고 그냥 A에서 15 즉 9에서 15까지 6만큼 차이 나니까 15에서 6만큼 차이 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마찬가지야. 21 A B 9 자, 요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딱딱하게 자꾸 등차, 뭐 중앙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건 좀 고치셔야 돼요. 자꾸 이런 그 버릇은 안 좋습니다. 21 A B 9 요거랑 요거 두 개 이렇게 더해가지고 뭐 21 더하기 B는 2A라든지 이거랑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9 더하기 A는 2B라든지 아 제발 이런 바보 같은 행동들은 그만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이렇게 기계적으로만 문제를 풀다 보니까 자꾸 이 더 직관적이고 규칙적인 생각들을 하지 못하는 창의적인 생각들을 하지 못하는 거야. 이 친구가 아마 해설에 분명히 이렇게 문제를 풀었을 것 같거든요. 한번 볼까요? 4번에 2번. 아니네. 네, 자, 미안합니다. 자, 5에서 미안해요, 5. 자, 어쨌든 이게 의외로 일반적인 해설지에 이렇게 출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발 그러지 맙시다.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지 말고
이 똑똑한 바이블 시처럼 21과 9 이 사이의 차이에 주목해 보세요. 간격이 지금 몇 개입니까? 네, 3개요. 3개 간격이 나왔는데 21과 9와의 차이 얼마죠? 네, 12죠. 그럼 당연히 하나당 간격은 4씩 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4만큼씩 빠진 간격이다라는 것만 꼭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A는 얼마? 21에서 4를 빼니까 얼마죠? 17이죠. 그 다음에 A에서 또 4를 빼면은 네, 17에서 4를 빼는 거니까 13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자, 세수 이것과 이것과 이것이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룰 때 양수 x의 값을 구하라. 자,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 얘네 두 개를 어떻게 한 것이 더한 것이 이 4의 2배가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x에 대한 그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겠다. 그거 풀어주시면 답 나오겠죠. 자, 6번 조화수요. 이거 다 역수 취해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 5.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조화수열은 일단 역수를 먼저 해주고 그 수열의 일반항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당연히 AN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네, 마이너스 5 플러스 n-1 곱하기 2.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얘는 2n 마이너스 2에다 마이너스 5하니까 마이너스 7. 그래서 간단하게 확인해서 이제 두 번째 항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 나오는 거. 오케이, 확인. 이게 이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자, 그럼 이 조화수열의 일반항이요. 그냥 이거 역수 때려주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 조화수열의 일반항은 bn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2n-7분의 1. 이것이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은 일반항이다. 당연하죠? 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 시간을 딱히 구해받지 않으니까 그냥 뭐 문제 웬만하면 쭉 풀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어떤 학생이 착한 학생이 이걸 주고 가가지고 제가 마시면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되게 맛있네 근데. 이거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네,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셔보니까 되게 맛있어가지고. 네. 오케이, 깜짝 놀랐네. 자,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항이 5, 그 다음에 제 10항이 68인 등차수열 제 15항을 구하라. 자, 첫 번째 항이 얼마라고요? 네, 5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항이 얼마요? 네, 68입니다. 이때 무엇을 구하라? 네, A 15. 15번째 항을 구하라. 자, 여러분들 내가 이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문제를 풀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항번호 차이, 항번호 차이, 항번호 차이입니다. 항번호 차이라는 말만 진짜 수도 없이 하는 것 같아. 오히려 AN을 구하는 빈도가 굉장히 적다. 항번호 차이를 구해내는 것으로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그거 여러분들 꼭 좀 참고해서 잘 익혀두도록 하세요. 자, 항번호 차이 얼마입니까? 네, 9예요. 그럼 당연히 간격은 9개니까 9D만큼이 얼마예요? 이들 사이의 값의 차이 얼마입니까? 네, 63이에요. 따라서 D는 7이라는 거 금방 볼 수 있죠. 이걸 가지고 막 A는 5고 A 플러스 9D는 68이고 이러지 마세요. 네, 그러지 마시고 항번호 차이가 9니까 그 다음에 그들 값의 차이가 63이니까 D는 7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제발 일반항 구하지 마. 우리는 지금 이거 구하고 싶은 겁니다. A15를 구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주셔야지. 여기서 AN을 구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시면 안 돼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하냐? 여기에다가 항번호 차이가 지금 몇이야? 5죠. 5D만큼 플러스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5D만큼 더해주면 그게 바로 A15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5D는 35니까 여기다가 35만 더해주시면 돼. 따라서 103. 그게 이 문제 정답이다. 당연하죠. 자, 일단 두 번째 거. 7번째 항이 70이고 10번째 항이 61이다. 이것도 똑같아. 뭐였죠? 네. 7번째 항이 70이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항이 61입니다. 자, 항번호 차이가 얼마입니까? 항번호 차이가 얼마예요? 네, 3이죠. 3D라는 것이 자, 그만큼 떨어졌네. 그래서 D는 마이너스 3이다. 일단 이거 재빠르게 구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무슨 문제를 냈냐면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됩니까? 지금 이거 물어보고 있어요. 자,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됩니까? 자, 물론 이거를 AN을 구해가지고 그 AN을 N에 대한 식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제 N에 대한 부등식으로 자, 이게 0보다 작아지는 그 순간에 N의 범위를 구하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제 그렇게 푸는 게 원칙적으로 맞긴 맞는데 우리는 다른 방법도 다른 무기도 좀 더 갖추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에서 20번 D를 빼주면 간신히 1이 되면서 양수로 유지가 되지만 거기서 한 번 또 빼주면 바로 떨어지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얘는 D를 21개만큼 D를 21개만큼 더 더해주면 음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D를 21개 더했다는 것은 얘랑 항분호 차이가 얼마가 난다는 얘기입니까? 21개 난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A 31일 것이다. 끝. 31번째 항이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A엔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택과 집중. 내 유행어죠? 선택과 집중. 여러분들이 뭘 구하고 싶은지 그것만 좀 잘 캐치해 주시면 충분히 이렇게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등차수를 이루는 세수가 있다. 예제 2번입니다. 세수의 합이 12이고 그 다음에 곱이 28일 때 이 세수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 자, 일단 세수를 각각 A랑 B랑 C라고 할게요. 자, 세수의 합이 12래. 여러분들 이걸 보자마자 바로 이 B라는 녀석이 4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4인데? 자, 봐봐요. A랑 B랑 C 얘네 3개는 이 2개를 더하면 2B예요. 그럼 B를 거기다 더 추가하면 3B 아닙니까? 아, 이 3개를 더하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거 3개를 더하는 것과 똑같구나. 네, 좋아요. 그래서 이제 3B가 12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B는 얼마? 4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B는 4라는 걸 결정해주고 곱이 28일. 곱이 28. 자, 그러면 이 B가 4인 상태에서 A랑 C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4-T, 4 플러스 D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선생님 B가 4 나왔으면 뭐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A랑 C는 이제 곱해서 7이 나온다는 건데 4에서 3만큼 작은 것과 3만큼 더 큰 거 1과 3을 더한 7을 이렇게 곱하면은 7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는 1이고 C는 7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센스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알아, 그렇게 잘 풀 수 있다는 거 아는데 협조적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써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좀 미리미리 가져주세요. 쉬운 문제에서부터도. 자, 그래서 4-D랑 4 플러스 D 얘네 두 개를 곱한 결과가 얼마가 돼요? 네, 이게 7이 되면 되겠다. 따라서 16 빼기 D 제곱이라는 것이 얼마? 네, 7이 되도록 하는 D 제곱의 값은 얼마? 16에서 7을 빼니까 네, 9가 되겠다. 따라서 D는 얼마? 뿔마 3이 되겠네요.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세 수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가 1이든 7이든 사실 그들의 제곱의 합을 구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즉 D가 플러스 3이든 마이너스 3이든 어차피 상관없다. 그래서 1, 4, 7이든 7, 4, 1이든 다 괜찮으니까 그들 각각 제곱해서 더해주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3번. 자, 두수 15분의 1과 3분의 1 사이에 세 개의 수 A, B, C를 넣어서 만든 수열. 다음이 이 순서대로 조화수열을 이룬다. 자, 조화수열이라는 단어를 딱 보자마자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은 네, 역수 취하기.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15 그리고 이거 A, B, C라고 쓰지 마세요. A분의 1입니다. 우린 분명히 역수를 취했어요. B분의 1, C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3이라고 쓸 수 있다. 이 순서대로 뭘 이룬다고? 네, 그래요. 등차수를 이룬다고. 자, 그럼 이제 얘네들 15랑 3 사이에 12만큼의 차이가 있는데 간격이 모두 몇 개입니까? 4개죠. 그럼 하나당 3 아니겠어요? 물론 3만큼씩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A분의 1은 얼마입니까? 네, 12죠. B분의 1은요? 9겠고요. 얘는요? 6이 되겠죠. 따라서 A는 12분의 1, B는 9분의 1, C는 6분의 1. 끝.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등차수열의 합. 자, 여러분들. 나 맨날 헷갈려. 이 수학자가 도대체 누구였는지. 가우스였는지 탈레스였는지. 가우스였던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 떠들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 아이의 입을 막으려고 야, 너 1부터 100까지 좀 더해봐봐 라는 문제를 냈대. 덧셈만 알면은 뭐 100까지 더하는 건 뭐 문제는 없죠. 그쵸? 오래 걸려서 문제지.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내면 이제 그 아이가 좀 조용할 것 같아서 이제 이 문제를 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이 문제를 연락에 풀었대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 얘네 두 개 더한 것은 101이고요.
2랑 99 더한 것도 101일 거예요. 왜? 얘는 하나가 커졌고 얘는 하나가 작아졌으니까. 당연히 얘랑 두 개 더한 것은 얘랑 두 개 더한 것과 똑같을 거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둘씩 계속 짝을 짓는다면요. 이 지금 전체 개수가 몇 개입니까? 1부터 100까지인데 당연히 100개겠지, 그치? 자, 전체 개수가 100개니까 쌍으로서는 몇 쌍이 나오겠어요? 네, 50쌍이 나오겠죠. 101로서 계산되는 것이 50쌍이 나오니까 그 수학자는 이것만 계산하면 됐었던 거예요. 따라서 답을 5050이라고 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깜짝 놀랐대요. 8살짜리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대단한 양반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얘가 등차 수열 아니에요? 아, 그럼 등차 수열의 합도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사용하면 괜찮겠구나. A 플러스 T A 플러스 1이 점점점 A 플러스 N-1 T 이게 등차 수열입니다. 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그게 등차 수열의 합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처럼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모두 다 더한 것을 우리가 서메이션의 앞글자 s를 따서 sn n번장까지 몽땅 다 더했다 라는 표현으로 sn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뭐 이건 수학적인 약속이니까.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아까 전에 그 가우스인가 뭔가 뭐 가우스 분이신지 탈레스 분이신지 가우스일 것 같아요. 그냥 가우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가우스님께서 푸셨던 그 방법대로 이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친구랑 두 개를 더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2a 더하기 n-3t라고 하는 뭔가 좀 개장한 식이 하나 튀어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친구랑 그 바로 앞에 있는 친구랑 같이 두 개를 더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와, 이게 d만큼 더 커진 것과 d만큼 더 작아진 거를 더하니까 당연히 그들의 결과가 일정할 것 같습니다. 오, 괜찮네요. 그 다음 이 친구는 어때요? 이것과 또 괜찮아, 오케이. 계속 이제 일정한 값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 지금 n개잖아요. n개? n개가 짝수개일지 홀수개일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아까 이거는 100개였으니까 딱 100개니까 이제 2로 나눈 50쌍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만약에 얘가 100개가 아니라 101개였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럼 중간에 이제 뭐 하나 남았을 겁니다. 이게 전체 50개 세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뭔가 하나 남았을 거예요. 그럼 그 하나는 어떻게 처리할 거야? 따로 더해줘야지 뭐 어떻게 탈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내가 같은 방법을 적용시키려고 했더니 이때는 짝수개여서 딱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그 세트를 50개라고 정해줄 수 있었는데 요거는 또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이게 남냐 안 남냐가 달라지니까 이게 매번 뭐 우리가 식을 얘기할 때 이게 n의 값에 따라서 달라져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은 잠깐 보류합니다. 나중에 이제 정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래서 이제 막 머리를 굴렸어요. 머리를 굴렸는데 어떤 방법도 있냐면요. 이거 홀수든 짝수든 사실 상관이 없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기발한 방법을 하나 또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얘를 복사를 합니다. 그대로 복사를 해서 뒤집어서 붙여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바로 저기 있었던 녀석을 여기 밑에다 쓸 거야. a 플러스 n-1 t. 그다음 여기 밑에는 당연히 또 뭐가 써지겠습니까? a 플러스 n-2 t. 그다음 또 여기 밑에는 뭐가 써지겠어요? a 플러스 n-3 t. 그 다음 또 여기 밑에는 뭐가 써지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a가 써지겠죠. 좀 밑으로 내려가네. 됐습니까? 그렇게 복제해가지고 일단 붙여놓은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자, 뭐 할 거긴요. 얘랑 얘를 더해봅니다.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뭐 2a 더하기 n-1d라는 게 튀어나오겠죠. 뭐 아까 거랑 뭔가 좀 흡사한 그런 흐름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얘랑 두 개 더하면 그건 또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것도 2a 플러스 n-1d가 되겠죠. 왜요? 얘는 d만큼 커졌고 얘는 d만큼 작아졌으니까. 뭔가 좀 느낌이 오죠?
자, 이것과 이거 두 개를 더해주는 것도 역시 뭐가 되겠습니까? 2a 플러스 n-1d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얘네 두 개를 더해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2a 플러스 n-1d가 나올 거예요. 뭐야? 그럼 아까랑 뭐가 달라? 다르죠. 다르죠. 왜요? 뭐가 다릅니까? 자, 지금은 내가 이것을 두 배를 해서 복제해가지고 거꾸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 얘네들이 다 더해졌을 때 똑같은 결과인 2a 플러스 n-1 d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모두 몇 세트가 나와요? n이 짝수든 홀수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몇 세트가 나옵니까? 그래요, n 세트가 나오겠죠. 이거는 n 세트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결과는요, 내가 이거를 똑같은 걸 하나 복제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의 2배였을 겁니다. 아, 그러면은 결국엔 내가 구하고자 하는 SN을 구하고 싶으면 요거를 어떻게 해주면 돼? 그래요, 이거 2로 나눠주면 됩니다. 따라서 SN은 2분의 2a 더하기 n-1d 곱하기 n이라고 쓸 수가 있다. 아, 이거 좀 기발한 방법이었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때 이 부분은요 a 플러스 n-1d를 계산해 놓은 결과예요. 즉 다시 말해서 첫 번째 항 a1 더하기 마지막 항 an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있잖아요, 이거 문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꼭 a1 더하기 an? 아니야. a2 더하기 an-1이어도 되고요, a3 더하기 an-2여도 되고, 심지어 a4 더하기 an- 뭐였지? 잠깐만요. an-1, an-c, an-3이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게 어떤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지 간에 상관없이 여기는 꼭 이걸로만 고집 부리지 않아도 돼요. 이 쌍을 쓰셔도 되고, 이 쌍을 쓰셔도 되고, 저 쌍을 쓰셔도 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대신 요렇게 가면 안 되죠. 그건 안 되거든. 요렇게. 왜? 이 결과가 어차피 똑같으니까 여기다 써줄 것은 어차피 똑같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a1 플러스 an 혹은 a2 플러스 an-1 혹은 a3 플러스 an-2 이런 것들 다 가능하다. 어쨌든 근데 a1 플러스 an을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그걸 풀어낸 결과는 이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 바이블 같은데 이제 참고서를 보시면은 얘가 이제 2분의 a 플러스 an, a1 플러스 an 곱하기 n 이렇게 써져 있는 것도 있고요. 요거를 또 굳이 왜 꼭 이렇게 바꾸는지. 첫 번째 항은 뭐 a라고 쓸 수 있죠. 그다음에 이 n 번째 항은 라스트 항이라고 해서 이제 l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곱하기 n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버전으로도 모두 다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계시면은 수열의 합은, 등차 수열의 합은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런 결과로 유도가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356, 357 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공부를 해봤어요. 자, 이그젬플 한번 볼까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2, 그다음 제10항이 34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이 마이너스 2, A가, 그다음 A10, 그것이 얼마? 네, 34. 인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제10항까지 합 S10을 구하라. 아유, 뭐 너무 쉽죠. 네, 이 두 개를 더해준 32라는 결과가 모두 몇 개가 있고, 네, 10개가 있고, 그것들을 몽땅 다 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의 2배였으니까 나는 2를 한다. 따라서 답은 160. 너무 쉬워. 자,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바이블 포인트 보시면은 첫 장 제 n항 각각 이제 a랑 l이라고 쓸 때 sn은 2분의 a 플러스 l에다가 n을 곱한 것이다. 자, 그다음 첫 장 a 공차 d일 때 우리가 아까 전에 썼다가 지웠죠?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d가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공식도 물론 외우는 게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공식이 이렇게 유도가 되는가. 이거 진짜 꼭 좀 여러분들 잘 유의해 주세요. 그러니까 왜 공식이 그렇게 나왔는지 그 유도 과정,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지. 사실 이거
여러분들 그 공식 외워봤자 이거 그냥 활용만 하는 그 간단한 기본적인 연산 문제만 풀 수 있지 이거 가지고 어려운 문제로 좀 심화해서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아이디어 없으면 정말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러한 상황에도 여러분들이 그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원리, 이런 유도 과정 이런 것들 반드시 꼭 공부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려운 문제는 좀 잘 못 푼다, 쉬운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어려운 문제는 못 푼다, 그럼 여러분들의 능력과 머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준비가 부족한 겁니다. 네, 그러한 공부의 전략과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응용하거나 활용하지 못했었던 거지 내가 원리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 원리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니까 훨씬 더 그런 것들을 풀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쾌적하게 해나갈 수 있으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블 기준 35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내일 아침에 특강 수업 때 진행하도록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건 여러분들 내일 꼼꼼하게 작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념 공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문제를 막 그렇게 많이 풀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등기 수요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 자, 개념 공부 1번. 다음 수열의 합을 구하여라. 2, 5, 8 더하기 점점점 어디까지? 20까지. 자, 일단은 여러분들 얘네들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일단 얘가 항이 모두 몇 개인지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항이 모두 몇 개인지를 모르면 여러분들 이거 아무리 첫 번째 항이나 마지막 항 더한다 하더라도 그게 모두 몇 세트가 나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애초에 이 이야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 간격이 얼마예요? 3이죠. 2랑 24의 간격 얼마예요? 18이죠. 야, 몇 개가 모여야 할? 6개. 그치? 자, 6개의 간격이 있다니까 항은 모두 몇 개? 7개.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2 더하기 20에다가 곱하기 7.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의 2배니까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똑같은 방법으로 할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요. 내가 계속 지금 지겹도록 한 번호 차이 얘기하고 있죠. 잘 알아두세요. 이게 얼마나 편한 방법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써봐야 합니다. 자, 더하기 2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어디까지? 마이너스 12까지. 어휴, 많이 들어간다. 자, 차이 얼마? 얼마? 네, 5가 나오죠? 자, 차이 얼마? 얼마요? 여기에서 저거 빼주면 얼마입니까? 33 더하기 12를 하면 되니까 45예요. 자, 개수 모두 몇 개일까? 네, 간격의 개수가 9개니까 항의 개수는 10개. 오케이, 그 다음 바로 더하기 들어갑니다. 자, 얘네 두 개 더하니까 얼마? 21이 되겠네요. 맞나요? 33 마이너스 21. 자, 거기에다 이제 곱하기 몇 개? 10개. 근데 그거 나누기 2 하니까 요게 이제 등차수열의 합이 될 것이다.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음 수열의 첫 장부터 제 15항까지 합을 구하라. 자, 맨 마지막 칸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면 그냥 걔네들 딱 두 개를 더해가지고 풀어주시면 끝날 텐데. 1, 3, 5, 7, 점점점 해서 15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항의 2배, 2a 플러스 n-1 곱하기 d. 여기서는 d가 얼마예요? 네, 2죠? 거기다 곱하기 n을 한 것에다 나누기 1을 한 그 공식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죠? 자, 2a가 얼마입니까? 2a. 네, 1이죠? 1. 그래서 이제 얘는 2 더하기 n-1. n이 아까 얼마였어요? 네, 15였죠? 네, 15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니까 14 곱하기, 자, d가 얼마였습니까? 네, 2였습니다. 자, 거기에다 곱하기 n 얼마예요? 15. 그 다음 그것을 나누기 2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이 수열의 합이 되겠네요. 오케이. 3번은 이제 우리가 내일 할 내용에 대한 문제니까 패스. 자, 이제 4번. 딱 필요한 정보들만 구하면서 후딱후딱 문제 풀 겁니다. 자, 제 3항이 7, 그 다음 제 6항이 13. 자, 항번호 차이 얼마? 3. 값의 차이는 6. 따라서 d는 얼마? 2가 되겠네요. 자, 이때 첫 장부터 제 20항까지 합을 구하라. 자, 뭐가 필요해요, 여기선? 당연히 a가 필요하죠. a 플러스 2d. 그것이 7이었으니까 요거 4였으니 a는 3이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이 a 플러스 n-1 d에다가 곱하기 n을 한 것에 나누기 1을 한 것이 sn이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2a 얼마입니까? 네, a가 3이었으니까 6이 되겠고요. n이 얼마였어요? 몇 항까지? 20항까지. 그러면은 n-1이니까 19라고 쓰면 되겠죠? d는요? 2였죠?
그 다음 n은 20. 그것을 이제 2로 나눠주면 된다. 대입만 해주면 되니까. 네, 넘어갈게요. A랑 T를 누가 요령껏 이렇게 빨리 구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예제 5번. 요거는 네, 우리가 아직 공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니까 패스. 네, 예제 6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학습했었던 내용이니까. 자, 첫 장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수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D가 마이너스 4네요. SN이 최대를 가지려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야 될까요? 뭔가를 계속 더하면 계속 커지지 않을까? 그쵸? 근데 아니에요. 뭔가를 더하는 게 음수면 얘기가 달라지죠. 더하면 더할수록 값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이게 더하면 더할수록 값이 커진다는 것은요, 양수를 더할 때까지만이에요. 그럼 이 SN이 최대가 된다는 것은 양수까지 맥시멈 다 더했을 때를 뜻하는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삐끗해서 한 발 더 나가서 음수를 더하게 되면 값이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양수를 더할 때까지가 계속 값이 하염없이 커지는 거고, 마지막 양수를 더했을 때가 SN이 제일 클 때였을 겁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조금이라도 0보다 작은 값을 더하게 되면 값이 훅 하고 떨어지는 거죠. 아, 그러면은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 양의 값은요, 얼마겠습니까? 마이너스 48. 요거 이제 12개. 2가 되겠죠. 오케이. 첫째 항 50 더하기 마지막 항 2. 항 개수가 모두 몇 개일까요? 생각해봐요. 요거 지금 내가 몇 개 더한다고 했어요? 12개 더한다고 했었죠. 마이너스 48 말이에요. 12개 더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간격이 12개니까 한 개수는 모두 몇 개? 13개겠죠. 그것을 나누기 얼마? 2를 한다. 요게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SN의 최대값이다. 당연한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SN에 대한 식을 이용해서 SN이 이제 0보다 더 큰 n의 값의 범위를 구한다. 이렇게 해서도 문제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협조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활용 가능한 그런 숫자들로 나왔다면은 굳이 SN을 따로 구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이렇게만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예제 7번. S10 얘는 10이고요. S20 얘는 50이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여러분들께 좀 제안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A1부터 A10까지 요거는 10, 그 다음에 A11부터 A20까지 요 전체를 더한 것이 50이니까 요 한 줄로서는 40일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한 번 차이 얼마입니까? 10이죠. 그럼 여기서도 10D, 여기서도 계속 10D가 날 거예요. 자, 10D씩 차이가 10개만큼 발생합니다. 그러면 모두 몇 D만큼? 100D만큼 차이가 나게 돼요. 근데 그것이 얼마예요? 30이네요. 100D만큼 더 큰 녀석들을 더했더니 그것이 40이었다. 잠시만요. 네. 자, 100D만큼 큰 녀석을 더했더니 그것이 이제 40이 되었으니 100D는 30이구나.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게 뭡니까? S30이죠. 그럼 A21부터 A30까지는요? 당연히 얘네보다 10D만큼 크고 얘네보다 10D만큼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보다 얘네들이 총 100D만큼 더 큰 거 아니겠어요? 그럼 30만큼 더 커야지. 얘네들의 값이 40이었으면 얘네들의 값은 70이어야죠. 따라서 S30은 그들을 몽땅 다 더하는 것이다. 따라서 답은 120이 되겠다. 간단하죠? 네. 자, 넘어가고요. 자, 예제 8번. 다음과 같이 1과 5 사이에 각각 10개는 20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두 수열 1부터 5까지 이게 모두 등차수를 이룬다. 1부터 A1, A2, 점점점 A10, 5. 그 다음에 1부터 B, B1,
B2 점점점 B 얼마? 20 5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을 해요. 생각을. 숫자 지금 몇 개 넣었어요? 몇 개 넣었습니까? 네, 10개 넣었죠. 숫자를 10개 넣었으면은 당연히 그 사이 간격이 모두 몇 개가 될까요?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숫자를 10개 넣었어. 자, 여기 끝과 끝에 내가 나무를 2개 심었어. 간격 모두 몇 개야? 3개 나왔잖아요. 나무 2개 심었더니 간격 3개 나왔지.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 나무 10개 심었어. 간격 모두 몇 개 나오겠어요? 그래요. 이거 간격 11개입니다. 10개 아니에요. 자, 20개 나무 심었어요. 그럼 간격 모두 몇 개예요? 21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 위에 있는 녀석의 공차는요. 4만큼의 차이를 11개가 나눠 갖는 거예요. 11분의 4입니다. 밑에 있는 녀석은요? 네, 21분의 4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뭡니까? A10 빼기 A1 얘 공차 9개. 자, A20 빼기 B11 얘 공차 9개. 왜? 한 번호 차이가 공차 개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위에 있는 거 공차 9개 분의 밑에 있는 거 공차 9개를 구하라라는 얘기는 그냥 위에 있는 거 공차 분의 밑에 있는 거 공차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것 분의 이거 구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뭐가 근데 분자였지? 그치. 얘가 분자였죠? 이거 분의 21분의 4. 따라서 답은 21분의 11 끝.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등차 수열은 일반항도 해봤고요. 그 다음 등차 수열의 합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 푸는 것도 같이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뭐로 넘어가야 돼? 네, 등비 수열로 넘어가야 돼. 왜 자꾸 동영상이 끊기는 소리가 들리지? 자, 등비 수열은 여러분들께 이제 등차 수열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굳이 중복하지는 않고 등차 수열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등비 수열도 이렇겠지.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이런 문제들 풀었으니까 등비 수열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제안만 해드릴 테니까 등차 수열 내가 다 해드렸잖아요. 등비 수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것들은 좀 몇 개를 스스로 해보고 나서 나중에 질문을 따로 해보시는 걸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도전할 것이 좀 있어야죠. 맛있어. 감귤 맛이 나네. 자, 등비 수열. B가 일정한 수열이겠죠? 그렇죠? 등비 수열. B가 일정한 수열. 대표적인 예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1, 2, 4, 8, 점점점. 1대2, 1대2, 1대2. B가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B가 일정하다는 것은 결국엔 배수 관계가 일정하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2배, 2배, 2배. 배수 관계가 일정하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녀석도 분명히 얘를 A라고 놓으면 첫 번째 항 A1이지만 그냥 이렇게 한번 더 거쳐서 갈게. 두 번째 항. 그럼 이거는 A에다가 뭔가를 곱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세 번째 항은 역시 A 곱하기 뭔가를 2번 곱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자, 얘 네 번째 항은 마찬가지로 뭔가를 3번 곱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이 하나의 간격마다 계속 몇 배, 몇 배, 몇 배가 똑같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B라는 것을 영어 ratio의 앞글자 R을 따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 초딩틱하게 표현하지 않고 요거를 R로 다 바꿔서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R 다 주고 가자. 얘는 AR, 얘는 AR 제곱, 얘는 AR 세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하게도 n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 항에 하나, 세 번째 항에 2개, 네 번째 항에 3개를 곱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n번째 항에 몇 개 곱해야 되겠어요? 네, n-1개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이라는 것은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유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했었던 것처럼 A1은 A, A2는 A1 곱하기 R, A3는 A2 곱하기 R, A4는 A3 곱하기 R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나열해가지고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단원 공부할 때 실제로 여러분들이 했었던 그 아이디어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가서 수업을 할 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내가 굳이 따로 다시 반복해서 쓰진 않을게요. 자, 근데 이것도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계속 항번호 차이 이런 얘기들 반복했잖아. 등차 수열이니까 그 얘기가 가능했었던 건가? 아니야. 등비 수열에서도 똑같이 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두 번째 아니랑 네 번째 항번호 차이가 얼마가 납니까? 네, 이만큼 나죠. 그때 R이 두 개가 더 곱해지는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A1과 A4 항번호 차이가 얼마예요? 3만큼 나죠. 그래서 얘는 R이 3개가 더 곱해진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럼 당연히 이것도 단순히 그냥 야 얘보다 숫자가 하나 더 작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N이랑 A1은 항번호 차이가 N-1이 나니까 당연히 N이라는 것은 이 A1에 비해서 R이라는 것이 N-1개만큼 더 곱해지는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도 역시 괜찮은 방법이겠죠. 근데 이것이 꼭 A1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A4를 기준으로 해도 똑같겠죠. 자, A4라는 것보다 항번호 차이가 지금 N-4개만큼 더 큰 거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A4를 기준으로 아래 N-몇 개? 자, 항번호 차이가 얼마라고? N-4라고. 당연히 여기가 N-4로 들어가는 거겠죠. 자, 그럼 이게 아까랑 결과가 똑같으냐?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A4라는 것은 A 곱하기 R의 세제곱일 것이고요. 거기다가 R의 N-4제곱을 곱하니까 당연히 답은 A 곱하기 R의 N-1제곱이 되는 걸 뻔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그래요. 등차수열에서 했었던 얘기가 여기서도 고스란히 사용이 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준표 같이 볼게요. 12, 6, 3, 2분의 3. 자, 여기서 공비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네, 2분의 1이죠. 2분의 1이 계속 곱해지고 있어요. 첫 번째 항은 10이고 공비는 2분의 1이다.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라. 그럼 12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 자, 그다음 두 번째 수열 1, -2, 4, -8, 점점점. 자, 여기서 첫 번째는 당연히 1이겠고요. 첫 번째 항이 그 1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다음 공비는 -2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제 1, -2, 그다음 거기다 또 -1을 곱해서 4, 또 -1을 곱해서 -8. 자, 그러면 일반항은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1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등비 중앙. 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거 예시 한 번만 더 이용할까? 약간 좀 대자뷰네. 자, 그냥 A랑 B랑 C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세 개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그냥 A로, 얘는 AR, 얘는 AR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얘보다 얘는 R분의 1배입니다. 얘는요 R배예요. 그러면 R분의 1배가 된 것과 R배가 된 것 그 두 개를 서로 곱해주시면요 R분의 1배랑 R배가 서로 쌤쌤이 되면서 결국 얘를 두 번 곱한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즉 무슨 얘기냐? AR 곱하기 R분의 1배를 한 것과 그 다음에 또 AR에다가 R배를 한 것을 곱한 것은 R분의 1배를 한 것과 R배를 한 것이 서로 쌤쌤 되면서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AR을 두 번 곱한 것과 똑같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A랑 C랑 곱한 그 결과는 B의 제곱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이 등비 중앙의 성질이에요. 우리가 등차 중앙에서는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양쪽 끝에 두 개를 더한 것이 가운데 있는 것의 두 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등비 중앙은 당연히 얘가 R배, R분의 1배 이런 관계지 B만큼 크고 작고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AC는 B제곱이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다. 자, 얘보다 R분의 1배, 얘보다 R배가 된 것을 진짜 곱해봤더니 AR을 두 번 곱한 것과 결과가 똑같았었다. 당연히 이렇게 유도할 수 있겠죠. 네, 등비 중앙도 끝났습니다. 뭔가 굉장히 빠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에서 이미 이 등비 수열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다 섭렵했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가 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개념 꼽고 다음 등비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라. 자, 첫 번째 항이 뭡니까? 4분의 1이죠. 공비는 뭐예요? 그 다음에 바로 1 나오네요. 오케이, 공비는 4였겠다.
n-1제곱. 자, 요거를 조금 깔쌈하게 4의 n-2제곱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27이 첫 번째 항이네요. an. 그럼 27 곱하기 이게 마이너스 9가 나왔다는 건 마이너스 3분의 1 곱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의 몇 제곱? n-1제곱. 자, 이것도 이제 깔쌈하게 바꿀 수가 있는데 어떻게? 자, 27이라는 것이 여기 곱해졌다는 것은 결국엔 이 부호에는 뭐 영향을 끼치지 않잖아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것에 몇 제곱? n 마이너스 여기서 그냥 바로 4제곱? 요거 좀 그냥 자, 봐봐요. 결국에는 내가 요 아이가 마이너스 3분의 1의 n-1제곱이라는 것은 결국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것이 그만큼 곱해져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 부호가 얘에 따라 달려있게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 쉽게 표현하자면 27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1제곱에 곱하기 3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따로 떼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호는 사실 이 n-1이라는 것에 관련이 있는데 얘가 그냥 단순히 합쳐진다고 해서 막 갑자기 3만큼 떼준다든지 그러면 이 부호에서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우리는 단순히 이 숫자의 크기만 변화시킬 수 있는 아닌데 이게 부호까지 막 마음대로 손을 대어버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같이 짝짝꿍해서 3분의 1이라는 것에 n- 이게 지금 3분의 1을 오히려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분의 1에 n-4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는 것에 n-1제곱 이렇게 써줘요. 근데 너무 피곤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렇게 합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까지 쓰고 넘기는 것이 보다 더 보편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쓴다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27, 3분의 1 반가운 마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3분의 1 n-3제곱이야 n-4제곱이야 이렇게 쓰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수가 있다. 뭐 우연히 이제 여기가 9였다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에 n-3제곱 이렇게 써가지고 뭐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정말 우연이야. 조심하지 않았는데 조심했지 않아도 괜찮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우연히 맞았던 거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거 함부로 바꿨다면 큰일 난다. 알겠죠? 그래서 아마 얘도 답을 그렇게 썼을 거예요. 27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n-1제곱. 그쵸? 자, 다음 2번. 다음 내수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룰 때 실수 A, B의 값을 각각 구하라. 자, 일단 지금 여기서 64, A, 16, 5. 자, 그러면 이제 64라는 것은 2의 6제곱이고요. 16은 2의 4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이 A라는 녀석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2의 5제곱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의 5제곱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공비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2분의 1이라는 공비를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얘는 답이 2개가 나와요. 2개가. 그리고 B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16에다가 그럼 우리가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2분의 1이라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8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8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게 각각 두 가지 상황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두 번째 2분의 1 A, B, 500. 자, 그러면 2분의 1부터 이게 3칸만큼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우고 할까? (2분의 1) A, B, 500. 자, 이게 3칸만큼 떨어져 있어요. 3개의 간격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2분의 1에다가 결국 R을 3개를 곱한 게 그게 500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R의 세제곱은 무엇이다? 네, 1000이겠죠. 따라서 R은 10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A는 5가 되고 B는 50이 되는 거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몇 개만 해볼게요. 몇 개만. 자꾸 욕심내게 되네. 많이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자꾸 욕심을 내게 되죠. 자, A3가 24. 그 다음에 A6 마이너스 192. 지금 한 번호 차이가 얼마예요? 3만큼 차이가 났죠. 자, 24 마이너스 190 뭡니까 이거? 네, 마이너스 8을 곱하면 나와요. 자, 3개만큼의 간격에 마이너스 8이었다? R 세제곱이 마이너스 8, R은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요거 캐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 여러분들도 그냥 도전을 해보셔야 할 문제들이 있을 테니까 이런 거 내가 다 풀어드리기가 좀 그러네. 자, 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 넘어갈게요. 이거 여러분들이 풀어서 정규 수업 때 아니면 따로 그 카톡이든 뭐든 문자든 보내가지고 해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합 볼게요. 등비수열합.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첫 번째 A1 당연히 A라고 쓰죠. 두 번째 A2 AR이라고 쓰고요. 세 번째 A3 AR 제곱이라고 쓰고요. 점점점 AN AR N-1제곱이라고 쓸 겁니다. 자, 요것들을 몽땅 다 더한 것이 SN이 더하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눈에 잘 띄게 표현하겠습니다. 등차수열의 합을 구했었던 그 방식을 이용해도 괜찮을까? 얘를 그대로 복사, 반대로 붙여넣기. 뭐 이런 식으로 말해요. 두 개 더한 것과 두 개 더한 것과 서로 똑같나요? 얘는 지금 R배가 됐고 얘는 R분의 1배가 됐어요. R배가 된 것과 R분의 1배를 둘이 합이 같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뭐 이게 2가 있고요. 3이 있어요. 얘는 이제 2분의 1배가 됐고요. 그럼 뭐 1이 됐을까? 그럼 얘는 이제 2배가 되었어요. 6이 됐습니다. 2랑 3이랑 더하면 5가 되고요. 요거는 7. 전혀 완전 관련이 없죠. 근데 여기서 이것만큼 확실히 얘 두 개 곱한 것은 6이고 얘네 두 개 곱한 것은 6이야. 당연히 R배가 되고 R분의 1배가 됐으니까 둘이 곱한 것과 둘이 곱한 것은 같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곱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들이 다 더하고 싶은 거지,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유도했었던 이 방식을 여기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얘네들의 합이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이것과 이것을 두 개를 다 더한 것이 어떤 고정된 결과다라는 이야기들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거는 아무래도 좀 별로 그렇게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 패스. 그럼 무슨 방법이 있을까? 너무 많아, 이 항들이. 항들이 너무 많아서 이 항들을 좀 없애주고 싶은 거야. 우린 좀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싶은 거지. R배를 해줍니다. 그의 공비를 곱해요. 갑자기 느닷없이. 자, 여기다가 R을 곱하면 AR이 됩니다. 근데 그 AR을요 여기 바로 밑에다가 쓰지 않을 거예요. 한 칸 밀려서 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쓰는 과정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여기다 R을 곱한 것을 AR 제곱, 여기다 R을 곱한 것을 AR 세제곱이라고 쓰겠죠? 점점점. 자, 여기 AR N-2제곱에다가 R을 곱한 것을 여기다 쓸 겁니다. 여기다가 R을 곱한 것을 여기다가 쓸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썼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네, 여기에 있는 것들을 내가 빼주면 다 사라질 것 같아요. 오케이. 위에서 아래를 빼보자. 위에서 아래를 빼보자. 1-R SN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를 싹 빼주니까 요만큼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요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결국 뭐만 남아요? A 빼기 AR N제곱. 당연하죠, 그렇죠? 자, 양변을 1-R로 나눠주고 싶어요. SN이라는 것은 A 바로 1-R의 N제곱. 1-R로 나눴으니까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죠. 다만 우리가 수학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은 0으로 나누는 거, 분모가 0이 되는 거. 여기서 1-R이 만약에 0이 되어버리면 어떡해? 큰일 나지,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반드시 이 조건 하나를 붙여야 됩니다. R이 1이 아닌 경우. 만약에 R이 1이 아닐 때는 그러하다. 그럼 R이 1일 때는 뭐 그거는 이제 말참 도루묵이야? 다시 해야 돼? 자, R이 1일 때는 SN이라는 것이 뭐가 될지를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R이 1이면 SN은 A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공비가 1인데? 그럼 계속 A가 나오겠지. A만 몇 개가 나와요? N개가 나와요. 그래요. A가 N개가 나옵니다. SN이라는 것은 AN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이제 R이 1이 아닐 때는 SN은 다음과 같이. R이 1이 될 때는 SN은 A를 N번 더한 거니까 AN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이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랫값에 따라서 얘를 조금 다르게 쓰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R의 값이 1보다 작은 뭐 예를 들어 2분의 1, 3분의 1 뭐 이런 값들일 때는 이 분모가 음수가 나오지 않고 양수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표현이 적합하죠. 근데 만약에 이 R이 2, 3, 4 뭐 이런 값들이 된다면은 이 표현보다는 분모 문제에 각각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다음과 같이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R-1분의 A 괄호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말이죠. 뭐 근데 그건 어차피 뭐 그냥 표현을 앞뒤 순서만 바꿔준 거니까 뭐 정말 이질적으로 다른 표현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그냥 요거 하나로만 대표로 알아두고 계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이걸 쓰든 저걸 쓰든 그냥 알아서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 공식은 등차수열의 합 공식을 유도했었던 아이디어랑은 좀 다르다. 이렇게 내가 R을 곱해주면서 공비를 곱해주면서 이렇게 한 칸씩 밀려서 쓰면은 그들이 똑같은 것들이 나와서 싹 다 사라지고 간단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는 형태가 등장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아이디어 꼭 잘 기억해두세요. 왜냐? 이거는 우리가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수열의 합,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을 공부를 할 때 등차 수열 곱하기 등비 수열 형태의 꼴을 풀어줄 때 같은 아이디어를 적용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못하면 그때 가서 절대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썼던 이 내용들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지금 이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을 유도할 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문제를 풀 때도 그리고 등비 수열의 등비 수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열의 그 합에서 우리가 등차 수열 곱하기 등비 수열의 꼴을 풀어낼 때도 그때도 같은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것이다. 알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일단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을 유도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그다음 원리합기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해야 할 얘기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딱히 지금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문제를 직접 풀면서 그러니까 개념 설명을 할 때는 해드릴 얘기는 없고 문제를 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늦었으니까 개념 강의는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비 수열의 문제들은 아까 등차 수열 우리가 계속 강조했었던 거 있죠. 항번호 차, 항번호 차, 항번호 차. 항번호 차라는 것만 잘 생각해 주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상당히 많은 문제를 정말 효과적으로 풀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등비 수열의 문제들과 등차 수열의 문제들의 그 풀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좀 겹쳐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했었던 그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생각들을 등비 수열 문제를 풀 때 잘 적용시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제 따분하고 형식적인 그런 방법으로만 문제를 풀지 말고 좀 더 이제 직관적이고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이렇게 개성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만의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자꾸 개발하시면서 문제를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같이 있습니다. 왜? 수열 단원은 원래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열 파트에서 너무나 딱딱하게만 문제를 풀고 너무나 딱딱하게만 공부를 한다면 정말 큰 사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지 마실 것. 그게 더 편한 길인 건 알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노력들을 기울이셔야 조금 더 한층 더 발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일단 내일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만나도록 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